네, 안녕하세요. 김수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지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다 기분이 좋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바로 겉벌스, 소위 인버스, 그죠? 인버스를 주가가 떨어질 줄 알고 좀 하락에 베팅했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오히려 시장은 상승하고 온 모든 분들이, 투자자들이 즐거워할 때 고통을 맛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내 방송에서 제가 인버스 투자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는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마라,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지 마라 라는 이유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설명할 만한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인버스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차근차근하게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인버스 동작 우리가 ETF라 그러죠. 그죠? ETF가 뭐냐? ETF란 Exchange Traded Fund를 말하는데요. Exchange Traded Fund.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죠. 상장지수. 지수 펀드인데 상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슨 말이냐? 주식시장에서, 익스체인지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트레이드할 수 있도록 고안된, 그게 상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수의 성과를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인덱스 펀드가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을 따라가라. 그죠? 또는 코덱스, KRX 300 지수를 따라가라. 또는 S&P 500 지수를 따라가라. 그죠? 항생 지수를 따라가라. 그래서 특정한 인덱스 지수를 따라가게끔 고안됐는데 그 펀드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하도록 만드는 게 소위 ETF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사고 팔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추정 자산의 수익률하고 똑같은 수익률을 얻도록 고안됐지만 그 추정 자산 지수를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그 지수에 들어가 있는 모든 주식을 갖다가 똑같이 사야 되는데 그러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이다 그러면은 200개 종목을 다 사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 보니까 결국은 추적 오차는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럼 추적 오차 때문에 ETF를 하지 말란 말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 ETF에는요. 물론 상승형도 있죠. 같이 가도록 만들어진 게 있고, 인버스형, 뭡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은 거꾸로 손실이 나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거꾸로 수익이 나도록 만든 지표가 인버스 ETF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레버리지 펀드는 이게 2배를 해가지고, 10% 오르면은 수익률이 20%가 되도록 만드는 게 레버리지 펀드죠. 우리나라는 현재 2배의 펀드밖에 없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꼬박이 3배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5% 오르면은 15% 수익률이 나게끔, 물론 거꾸로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10% 떨어지면 거꾸로 30%의 수익이 나게끔 하는 소위 화끈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인덱스 레버리지 펀드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ETF의 경우, 특히 지수형 펀드 ETF의 장점이 뭐냐?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분산하기 위해서는 한 종목만 투자하면 아무래도 소위 비체계적 위험이 노출되니까, 개별 위험, 고유 위험이 노출되니까, 각각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비체계적 위험 또는 고유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주가 불안을 해가지고, 8만원, 9만원밖에 안 합니다만은, 과거에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식이 250만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성전자 한 주도 못 사죠.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분산 투자가 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ETF를 사면은 지수를 사는 거니까 소위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 효과가 가능하다. 장점이죠. 그리고 주식처럼 자유로운 매매도 가능하죠. 더구나 펀드는 도대체 그런 펀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ETF는 특히 지수형 펀드는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운용 성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요. 결정적으로 또 좋은 게 뭐냐니까 주식하고 마찬가지로 사고팔고 하니까 거래세를 내야 되는데 거래세는 내지 않는다는 게 지수형 ETF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오르는 쪽으로 베팅하기도 하다가 오를 때는 레버리지, 오르면 2배 주는, 같은 방향으로 올라갈 때 방향에 맞으면은 2배 주는 레버리지를 사기로 했다가 거꾸로 주가가 떨어지면은 떨어질 때 오히려 수익이 2배 늘어나는 소위 인버스, 곱버스를 투자하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부터 설명할 게 이제 곱버스는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ETF를 사는 건 좋은데, 나중에 살짝 설명하겠습니다만은 ETF 또는 레버리지 펀드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여러 가지겠습니다. 그 약점들을 잘 알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고, 특히 인버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약점을 더블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위험스럽기 한이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보다시피 급등하다 보니까 인버스, 선물 인버스, 소위 2배로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만큼 2배 수익이 나는 주가가 올랐으니까 선물 인버스는 상당히 손실이 커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끝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6,000원까지, 물론 그 전에 주가가 더 높았습니다만은, 5월 달에 6,000원 사던 주가가, 지수가, ETF가 지금 얼마입니까? 2,000원밖에 안 하니까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렇죠. 자, ETF가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특히 인버스 ETF, 레버리지 ETF, 특히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나쁜 점,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습니다. 자,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ETF는 어디에 베팅하는 겁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데 베팅하죠. 그죠? 주가가 내려가는 데 베팅하면은 예상대로 주가가 내려가면 좋은데 주가가 예상과 달리 올라갈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 경우인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멈췄어요. 아, 떨어진가 보다. 아, 여기서 ETF 샀다 칩시다. 인버스, 곱버스를 샀다 칩시다. 그럼 샀는데, 예를 들어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 수익이 나기를 기대하고 여기서 인버스를 샀는데, 주가가 올라간단 말씀이에요.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인버스를 샀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잖아. 그렇죠. 손해인데 인간이란 게 손해가 나면은 재빨리 어찌해야 되느냐. 내가 여기서 산 인버스 잘못 샀구나. 재빨리 팔고, 그죠? 여기서 빨리 주식을 사가지고 인버스로 산 손실을 주식을 매수해서 이만큼을 만회해야 되는 게 그게 책에 나오는 이론적인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여기서 인버스를 샀는데 위에 게 됐으니까 손해가 났죠. 그죠? 그럼 손해가 나올 때 재빨리 손절해야 되는데 제가 내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손해가 나면 재빨리 손절해라 라고 합니다만 말이 쉽지 실제로 손절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기가 꼭지겠지. 이제 내려가겠지. 여기가 꼭지겠지. 이제 내려가겠지. 여기가 꼭지겠지. 내려가겠지. 하다 보면은 손실은 점점 눈덩이처럼 늘어나죠. 그죠? 손실만 늘어나서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때 인버스를 안 사고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주가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때 주식을 팔고 나서 주가가 올라서 배가 아프긴 합니다만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괜히 팔았네 하고 이쯤이라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이만큼의 여기서 못 사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에서 따라 추격 매수해가지고 이만큼의 수익이라도 넣을 수 있잖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ETF, 인버스를 가지고 있으면 손해가 나면은 빨리 못 팔고 계속 끌려가다 보니까 보다시피 끝없이 인버스는 떨어지는데 아무런 대처를 못하니 인버스 매수해서 손해봐. 그 돈 가지고 주식 못 사서 또 손해봐. 손해가 2배가 아니고 손해가 몇 배가 납니까? 2배가 아니고 3배, 4배 손실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이 예상된다고 해서 주가 지수에 조정이 예상된다면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조정이 예상된다면 여러분들 어찌 됩니까? 인버스를 사야 됩니까? 현금을 가지고 됩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죠?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설령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손해는 안 보잖아요. 그죠? 손해 안 보잖아요. 주가가 오르면 따라갈 수 있잖아. 하지만 인버스를 사버리면은 주가가 떨어진 데 베팅했다가 올라가 버리면 골치 아프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하느냐? 꼭질 거야.
이 시장이 미쳤단 말이야. 이 세상에 주가 지수가 3천이 말이나 되냐. 그러면서 일부에서 뭐 데인저 씨가 어떠니 뭐 죽음에 어쩌니 등등 이야기하면서 그죠? 소위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쪽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외골수록 자신의 생각을 계속 강화하는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뭐 시장 올라가고 있는데 인버스 사고 있으면 계속 손해를 보니까 사람들은 돈 벌었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죠? 그 인버스 산 사람들은 쓸쓸하게 주가 올라갈 때 배가 아프다. 이거 하지 말아요. 두 번째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최대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맥시멈 없죠. 그죠? 10,000원 샀는데 주가가 50,000원 되면은 500, 5배 나는 거고 100,000원 되면은 10배 먹는 거고 10,000원 샀는데 100,000원 되면은 100배 먹는 거잖아요. 그죠? 주가 수익률, 최대 수익률은 무한대예요. 없어요. 꼭지가 없어요. 하지만 인버스의 경우에는 최대 수익률이 맥시멈 100%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10,000원을 샀는데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빵이 되면 회사 부도가 나서 주가가 빵이 되면 수익률은 100% 먹죠. 인버스니까 200% 먹겠지. 그죠? 그러니까 인버스의 경우는 최대 수익률은 제한되죠. 아니 주식의 경우에 200% 수익률 되는 경우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올라가는 쪽에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인버스의 경우에는 내려가는 쪽에 가능성은 닫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왜 하냐? 왜 하냐?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는 걸 왜 하냐? 같은 값이면은 열려 있는 쪽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세 번째, 수수료. 거래세는 안 냅니다. 0.3% 거래세는 안 냅니다. 하지만 인버스 같은 경우에 소위 ETF라 그래가지고 수수료가 0.64% 냅니다. 연 개념입니다. 연 개념. 그러니까 연 개념이니까 보유 기간 연 1할 계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8개 가지고 있으면은 365분의 10 해가지고 0.64% 곱하니까 이게 주식의 매매 수수료보다 혹시 작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그래도 0.64%라는 수수료는 과다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래세 면제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공짜인 것처럼 생각하지는 마시라. 네 번째, 이거 통상의 경우에 인버스는 소위 운용사에서, 자산 운용사에서 그 추정 거래 자산을 갖다가 선물 매도를 치죠. 그죠? 선물을 매도 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떨어지는 데 베팅하니까 선물을 매도를 쳐가지고 떨어질 때 수익이 나도록 운용합니다. 그런데 선물이란 게 무한정이 아니고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에 만기가 있죠. 그러니까 3월 만기가 되면은 투자자들을 위해서 3월물을 갖다가 6월물로 롤오버 해야 됩니다. 롤오버. 연기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작년에 원유 선물의 경우에 원유 선물의 만기를 근처에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 40배럴당 40몇 달러가 처박은 적이 있었죠. 아니, 원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가 된 게 무슨 말이냐. 내 선물을 사주면, 그죠? 만기가 되는 선물을 사주면은 내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너한테 배럴당 46달러 줄게. 제발 좀 사가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현물을 사면 만기가 돼서 그 델리버리 받으면은 처치할 데가 없으니까 탱크도 없고 물도 넣을 데 없으니까 그야말로 손실이 눈뜨는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롤러버 할 때 코스트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거는 극단적인 경우긴 합니다만은 선물의 경우에도 만기 때마다 롤오버 할 때마다 만기로 연장할 때마다 이런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캐리 코스트라 그러기도 하고 롤오버 코스트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코스트가 이걸 누가 다 부담합니까? 그렇죠. 인버스를 산 투자자들이 부담합니다. 수익률을 갉아먹는 요인이 되죠. 그죠? 다섯 번째로 괴리율이 발생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아까 설명했듯이 선물에다가 100% 그대로 100% 추적할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추적 오차란 것은 트래킹 에러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거 이런 ETF 약점이라고 해서 할 때 2번이나 3번이나 4번, 2번, 3번, 4번, 5번은 그냥 타는 이야기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선물을 샀다가 주가가 오르면은 이게 참 난감해진다. 그죠? 인버스를 선물이 아니고 인버스를 샀다가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정말 골치 아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식을 바로 따라가면 되는데 이거는 인버스를 사고 있으니까 인버스를 팔고 손실을 감당하고 다시 주식을 따라가야 되니까 인간이 하기 어렵다. 첫 번째. 그래서 확정 편향에 걸리기 쉽다 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이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를 들어서 선물 인버스를 사면은 시장이 5% 떨어지면은 내가 인버스를 사면은 10% 먹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그 침식 효과라 그래가지고 본래 인버스는 매일매일 수익률의 변동에 따라서 수익이 2배가 되도록 고안된 거지 장기적으로 누적 수익률이 2배가 되도록 고안된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5일 동안 움직임이 지수가 100에서 101 됐다가 105 됐다가 110 됐다가 102 됐다가 95 됐습니다. 오케이? 자, 100에서 101 됐으니까 1% 올랐죠. 그죠? 1% 올랐으니까 인버스의 경우에는 2% 오르겠죠. 1% 올랐으니까 코스피가 1% 올랐으니까 인버스는 2%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98에 됐습니다. 자, 그 다음날 105가 됐습니다. 105. 자, 102에서 105가 됐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96%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죠? 지수가 3.96% 올랐으니까 인버스는 꼬박이 2 해가지고 7.92%가 손해보죠. 90.24가 됩니다. 그렇죠? 98에서 7.92% 떨어지면 90.24가 됩니다. 셋째 날 110이 됐습니다. 그죠? 5%는 아니죠.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110에서 105까지 5를 나누면은 4.76% 올랐습니다. 역시 선물 인버스 곱하기 2는 곱버스는 마이너스 9.42% 손실이 나고요. 그래서 인버스 ETF의 가격은 81.74가 됩니다. 그죠? 잘 보세요. 자, 여러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좀 볼까요? 자, 100에서 110 됐죠. 그죠? 여러분 생각에 100에서 110 됐으니까 얼마 되었습니까? 10% 올랐네. 맞습니까? 10% 올랐으니까 내가 100일 때 샀는데 ETF 겉버섯 샀는데 110 됐으니까 얼마야? 자, 10% 올랐네. 나는 인버스에서 20% 터졌겠네. 몇 프로 터졌습니까? 20% 더 터졌죠. 아니구나. 20% 조금 덜 터졌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가볼까요? 자, 110에서 102가 됐어.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떨어졌으니까 7.27% 떨어졌으니까 얼마입니까? 14.41% 떨어졌죠. 올랐죠. 그죠? 자, 등등해서 마지막에 95가 됐습니다. 95. 그러면 95가 됐으니까 100에서 95가 됐으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봐서 5% 떨어졌죠. 그렇죠. 5% 떨어졌잖아. 100에서 95가 됐으니까 5% 떨어졌죠. 그럼 인버스 샀으니까 5% 떨어졌으니까 내 10% 먹었겠네. 10% 먹었나요? 6.35%라고 못 먹었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 날 102에서 95가 되면서 6.86% 떨어질 때 13.72%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ETF 가격은 106.45가 되니까 100에서 106.35가 되니까 6.35% 수익률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5% 떨어졌으니까 꼬박이 2 해가지고 10%의 수익이 날 거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6.35%의 수익률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수수료 때문은 아니죠. 수수료는 전혀 고려된 거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게 소위 일별 수익률이 1% 오를 때 2% 떨어지고 4.76% 오를 때 9.42% 떨어지고 7.27% 오를 때 14.41% 오르도록 일별 수익률 곱하기 2로 되어 있지 누적 수익률의 합계가 곱하기 2가 되게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때 제가 말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지수가 10% 떨어졌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10% 떨어지고 20% 손해가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20%가 아니고 18.26% 손해가 봤죠. 그죠? 18.26% 손해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20% 손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수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침식 효과입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게 그래도 5%씩 움직이면 다행인데, 이런 경우만 볼까요? 좀 더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수가 매일매일 10% 오르고, 10% 떨어지고, 10% 오르고, 10% 떨어지고, 10% 오르고, 10% 떨어지고 했다 치자 이거죠. 오케이. 지수가, 그럼 100에서 110 되다가 또 10% 떨어져서 99가 됐다가 또 99에서 10% 또 올라가지고 108에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 10% 올랐으니까 인버스는 꼬박이 2 해가지고 80이 되죠. 20%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10% 떨어졌으니까
10% 떨어졌으니까 인버스는 80에서 2배 오르니까 몇 프로 오릅니까? 20% 올라야죠. 80에 20%는 16이니까 80 더하기 16은 96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잘 보면 요 두 개만 봐도 알 수 있죠. 100에서 99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지수가 1% 떨어졌죠. 그렇죠. 꼬박이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로 1% 지수가 1% 떨어졌으니까 나 2% 먹을 거야. 2% 먹었나요? 4% 손해보고 있잖아. 인버스인데 지수는 떨어졌는데 4% 손해보고 있잖아. 그렇죠. 자 계속해 봅니다. 자 그 다음 날 또 10% 지수가 또 10% 올랐어. 99에서 10% 올라가 9.9 올라가지고 108.90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20% 떨어져가지고 얼마입니까? 76.8이 됩니다. 그죠? 자, 잘 보시면 108.90이 됐는데 108.90 됐으니까 100에서 8.9니까 8.9% 올랐는데 꼬박이 하면은 얼마야? 8.9 17.8% 손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얼마 손해보고 있습니까? 76이니까 23.2% 손해보고 있죠. 그죠? 무슨 말이냐? 시장이 이처럼 10% 올랐다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매일매일의 꼬박이 2배를 손실과 이익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누적 수익률보다도 오히려 점점 손해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계속해 봅니다. 10%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드디어 97이었다가 또 10% 올라가지고 106.73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은 인버스를 계산해 보면은 이게 얼마가 되느냐? 70.78이 되어 있습니다. 100에서 106.73 됐으니까 6.73% 올랐으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꼬박이니까 13. 얼마야? 빨리 계산 안 되네요. 한 13% 좀 손해봤겠네. 6.73 꼬박이 해가지고. 그죠? 13% 좀 손해봤겠네. 실제로 얼마 손해봤어요? 30% 손해보고 있잖아요. 물론, 또는, 10% 엉터리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5%씩 해봐. 5%씩 왔다 갔다 한다 치자. 그죠? 100에서 105 됐다가 5% 떨어졌다가 5%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해서 치자. 그죠? 그러면 100에서, 이렇게 볼까요? 자, 99.25 됐습니다. 100에서 99.25 되면은 0.75% 떨어졌죠. 그죠? 0.75% 떨어졌죠. 떨어졌잖아, 0.5%.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100에서 그래도 오르지 않고 떨어졌으니까 99.25로 0.75% 떨어졌으니까 꼬박이 이하니까 나는 1.5% 먹었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먹었나요? 97.03이니까 3% 정확하게 말해 2.97% 손해봤잖아. 100 사는데. 수수료 말고 그냥 거래 가격 자체가. 거기에다가 수수료까지 고려하면은 손실이 더 크죠. 다시 104가 되면 또 올라서 5% 올라가지고 104가 되면 4.22% 올라 100에서 4.21% 올랐으니까 8몇 프로? 꼬박이 8.42% 손해봤겠네. 얼마 손해봤습니까? 12.67% 손해보고 있죠. 100에서. 이게 바로 소위 침식 효과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장이 왔다 갔다 보합으로 움직이면 ETF는 적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이 엉망진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럼 인버스 언제 사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분명하다. 분명히 주가는 떨어지고 나는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전혀 단 1%라도 관심이 없다. 무조건 이거는 주가가 떨어지는데 천지신명을 걸고 100%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는데 확신한다. 라는 경우가 아니면은 ETF 중에서도 인버스 꼬박이 2 레버리지 사는 것은 잘하는 짓인가요? 멍청한 짓인가요? 그죠? 멍청한 짓이죠. 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침식 효과도 무섭고 또 하나가 뭐가 무섭습니까? 잘못하면은 이거 뭐죠 이거? 소위 확정 편향.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꼭 질 거야. 이게 꼭 질 거야. 갖고 있는 인버스는 계속적으로 지금 엉망으로 손해보고 있는데 이거를 손절을 못 치고 이거를 손절을 여기서 샀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 여기란 이야기는 여기서 샀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삼천원을 샀겠네. 3천원 샀는데 사고 난 다음에 오를 줄 알았는데 그 지수는 떨어지고 ETF로 오를 줄 알았는데 지수가 더 올라가 버리면 팔아야 되는데 못 파니까 이런 확정 편향에다가 침식 효과까지 겹쳐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십시다.
그럼 앞으로 주가가 조정이 예상된다거나 주가가 떨어지면 어쩌야 됩니까? 그렇지. 현금을 가지고 나중에 주가가 또 올라갈 때를 대비하시라. 오늘은 ETF를 선물 곱버스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부에서 곱버스 사면 2배 수익 난다고 해서 여러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편한 주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